안녕하십니까. 핵심을 콕 집어드리는 핵콕TV의 전성철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소득주도 성장, 소위 소주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, 경제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죠. 하나는 배 고프지 않게 만드는 정책입니다.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성장정책이라고 부르죠. 다른 하나는 배 아프지 않게 만드는 게 있죠.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분배정책이라고 부릅니다. 이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죠? 배가 고프지도 않고 또 아프지도 않아야 되죠. 근데 이 두 개가 조금 모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실은 배 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게 만드는 게 이상인데 이게 참 좀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모순이 있거든요. 왜냐하면 떡을 키우려면은 예를 들어서 100의 떡을 갖다가 100명이 200으로 키우려면은 100명이 한 사람당 1씩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. 어떤 사람은 5를 키우고 어떤 사람은 10을 키우고 정중식 같은 사람은 뭐 20씩 키울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배가 아파지는 거죠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배 안 아프게 하려면 이걸 갖다가 이제 잘라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흥이 안 나니까 덜 키우게 되고.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. 근데 이 소주성,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기가 막힌 이론인 게요.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. 분배만 하면 저절로 성장이 된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.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은 성장이 이루어진다. 이러니까 한 토끼로, 한 정말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, 꼭 먹고 알 먹는 정책이죠. 기가 막힌 정책인데, 이 정책이 만일에, 제대로 실천된다면 참 기가 막힌 거, 노벨상 수상감이죠. 그리고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을 거예요. 그죠?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를 행복하게 하거나 더 풍요하게 만드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나 정책이나 무슨 방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소득주도 성장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에요. 그 가장 큰 증거는 어느 나라도 이거를 실행해 본 적이 없어요. 제대로. 한번 정식으로. 그래서 이것이 허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좋다면은 안 했을 리가 없었으니까.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자 이게 분배는 확실해요. 그죠? 나눠주는 거니까 많이 이렇게 이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분배를 많이 해주는 건 분명한데 이게 성장으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이슈 아니겠습니까? 그럼 경제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경제가 성장하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딱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. 그게 있으면 성장이 가능하고 그게 없으면 성장이 불가능합니다. 그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.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자꾸 더 많아지면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. 왜? 성장하니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. 만들려면. 그죠? 그 다음에 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사람이 부족하니까 임금을 올려줘야 돼요. 그럼 임금을 올려주면 이게 또 사는 걸로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선순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전제가 될 때 그래서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이 하나의 경제 정책으로서 일리가 있으려면은 이것이 사는 사람이 많게 되는 거를 상황을 가져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그게 바로 핵심이죠. 네.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? 여러분 주머니에 100만 원이 생겼어요. 여러분 이 돈은 다 나가서 쓰시겠어요? 사시겠어요? 그 돈으로? 사실 수 있죠. 그러나 안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. 왜? 어떨 때냐? 내년에 경제가 나빠진다. 우리 회사가 나빠질 거다. 내 잡이 불안해질 거다.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돈 안 쓰는 거죠. 그죠?
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를 해주면 성장이 된다.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연결고리가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은 입증이 됐어요. 굉장히 분명하게 입증이 됐어요. 바로 1990년대 일본에 있었던 그 잃어버린 20년의 그 장기 불황의 그 와중에서 정부가 하다 사는 사람 만들라고 하다 안 되니까 정부 예산으로 상품권을 사가지고 공짜로 사람들한테 돌렸어요. 그러다 헬리콥터로 돈을 풀었다 이렇게 표현하죠. 근데 그 나눠준 상품권이 실제로 구매로 연결이 됐을까요? 안 됐어요. 사람들이 불안하니까. 그러니까 돈을 넣어준다는 것만으로 사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. 물론 돈이 있다는 건 첫 번째 과제지만. 그래서 수레로 치면은 돈을 넣어주는 건 한 바퀴입니다. 그러나 사는 사람이 생기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두 번째 바퀴에서 이게 같이 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. 여러분 지금 아베 총리가 취임하고 일본 경제가 지금 화려하게 부흥을 했잖아요. 또 미국 경제가 지금 뭐 우리나라보다 그 큰 경제가 성장률이 더 높은데 그것이 바로 이 사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두 번째 바퀴를 같이 돌리기 때문이에요. 그러면 누가 살까요? 뭐 사는 사람, 다른 데는 주체는 두 개 아니겠습니까? 하나는 개인이고, 우리 같은 개인이고, 또 하나는 기업이에요. 근데 누가 더 정말 중요할까요? 사실은 기업이 더 중요하죠. 왜? 기업은 사면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? 기업들이 사기 시작하면 뭐 개인들이 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기업이 사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투자라고 부르죠. 그래서 기업이 사면은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 돼요.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살 것 같다. 이러면 자기들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면서 이 사는 것이 개인에게까지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특히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은 뭐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사장들이 사기 시작해야 되는 게 투자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기업들을 사게 만드는 게 투자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 그 정말 힘들게 벌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고 싶겠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게 만들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. 제일 중요하게는 이 사람들이 느끼는 리스크가 적어야 됩니다. 리스크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? 하나는 사업적 리스크가 있고, 그게 말하면 이게 해서 수지가 맞을까? 이익이 남을까? 하는 건데, 이 사업적 리스크라는 거는 정말, 기업들이 정말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죠. 근데, 최저임금이 올라가고, 근무 시간이 줄고 이러면은, 이거 내가 수지 맞출까 하는 걱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. 그 다음에 사업적 리스크를 또 좌우지하는 게 규제죠. 규제가 풀려질 거다, 계속해서. 또 내가 지금 하려고자 하는 사업에 있는 규제가 저게 언젠가는 풀릴 것 같다. 이런 게 있을 때 기업들은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스크는 법적 리스크예요. 정부가 기업을 싫어하고 기업을 배관시 해가지고 결핍하면은 뭐 잡아 넣으려 그러고 이런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사업, 그 리스크 택하고 싶지 않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사는 걸 주저하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또 뭐 법적 리스크 중에는 노조의 리스크도 있죠. 그죠? 노조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거 자칫하면은 정부가 노조 편 들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곤욕을 치를지 모른다.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기업들은 사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. 근데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가 수레의 한 바퀴는 잘 돌렸어요. 뭐
최저 임금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어떤 그런 이념, 이상에 맞추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이상에 맞추어서 잘 돌렸는데, 이 다른 한쪽 바퀴, 이 기업이 살게끔 하느냐 하는 것에는 정부가 거의 완전히 실패했어요. 더 많이 사게 된다는데. 여러분 지금 아시잖아요. 기업들이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기가 꺾여 빠져와가지고 지금 공장을 팔겠다는 이 매물이 전국적으로 수천 개가 지금 나와있죠. 공단마다 파는다는 사인이 깔려있고, 기업들이 돈을 갖다가 어디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, 국내가 불안하니까 해외 부동산 투자가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. 저런 거를 볼 때 일반 소시민들은 사겠다는 생각이 더 안 드는 거죠. 오겠대 돈이 들어와도. 기업 개인들은 정말로 이 기업의 이런 영광장창하는 걸 갖다가 기대하는데, 일본에서 공짜로 주는 것도 쓰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, 이런 모든 것들이 김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마디로 수레의 다른 한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수레가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한쪽 바퀴만 돌리니까 뱅글뱅글 제자리 그러면 돌면서 에너지만 자꾸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한 칼로 소위 일석이조를 하겠다. 꼭 먹고 알 먹겠다는 이론인데, 분배만 해주면 성장까지도 이루어질 거다 하는 건데, 이거는 사실은 정말로 이 성장 쪽에 이 정말 기업들이 길을 살려주는 이 한쪽 바퀴를 열심히 돌릴 때 가능한 것인데,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서 한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어떤 꿈을, 신기루를 지금 국민들한테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호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에요. 이걸 알기 때문에 이쪽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론 자체가 세상에서 꽃을 피우지 못했고,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. 이 실험이 성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엄청날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, 이 시기에 꼬꾸라져 버리면 다시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. 그다음 왜 이런 정책,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정책이 우리 정부의 가장 그런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서 이 신정부 초기에 이렇게 정말 펼쳐지면서 많은 정말 어려움을 낳게 됐을까? 이 정책을 누가 어떻게 그런 정책을 만들게 되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